최영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과 좀 향후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제 CPI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일단 시가가 상당히 낮았다는 건 역시나 부진한 CPI를 반영한 거고요. 결국 부진한 CPI라는 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것들은 뭐냐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0.75, 그러니까 11월 FOMC가 에서 0.75로 높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거의 90%까지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12월도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달 CPI도 좀 부진할 경우,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또 0.75 가능성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제가 10월 초에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10월은 바닥 찍고 어느 정도 터닝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11월 중간 선거가 있었죠.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항상 터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때마침 증시는 바닥이다. 이런 거랑 좀 맞닥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증시에서 또 선호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올라갈 수 있을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올리진 않습니다. 명분 있게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는 바닥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가 제가 뭐 몇 년 동안 수많은 강의를 했지만 제일 항상 핵심에서 하는 말들은 그런 거였죠. 이 주식이라는 세계는 투자에서 뭐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죠. 파생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거랑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큰 손들 이걸 움직이는 메이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매매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죠. 뭐 외국인 몇 주, 뭐 기관 몇 주 하고 하지만 항상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죠. 왜 손절을 하지? 얘들이 단가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올리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개념적으로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가장 바닥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자, 예컨대 이런 패턴들이죠. 그죠? 상당히 갭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낚아 올리는 이런 힘들 이게 이 에너지가 상당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밑으로 떨굴 수 있는 투심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받아서 시가 위로 그리고 플러스 이거 지금 변동력을 한번 보세요. 자, 위아래로 거의 6%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나라에 그것도 미국 주가를 이만큼 6%를 위아래로 흔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11월 중간 선거 그리고 이제 CPI 부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제가 바라던 힘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연말에 굉장히 강한 파워는 나오진 않을 거지만 좋은 정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에서 확인해주는 이 힘. 그죠? CPI가 만약에 오늘 더 뭉갤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죠. 그럼 그들은 왜 더 뭉개지 않았을까? 제가 다음 지지라인 딱 그려놨죠. 9,800까지도 밀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제 9,800까지 밀어버리죠. 시가 이렇게 낮았는데. 자, CPI 안 좋아.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죠? 꿈도 꾸지 마. 이랬으면 밀릴 수 있는데, 그들은 왜 땡겨 샀을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 많이 듣죠. 이런 부분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파동의 원리만 알면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뭐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하다. 그런데 또 반대로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건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자, 이대로 금리 인상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죠? 좀 장기간 펼쳐질 것이 많다.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또 11월 CPI를 기다립시다. 12월 CPI를 기다립시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죠? 충분히 가능한 저점과 그들이 일정 지역 반등할 수 있는 자리만 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월 하반기 반등, 연말 랠리가 나온다고 해도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못 갑니다. 예. 여기 가면 잘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가면 잘 가는 거다. 근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거를 제가 요런 데서 얘기했잖아요. 9월 중순에. 예. 근데 에이 여기 오는 거 보면 여기 금방 오겠네요. 근데 또 여기까지 빠지니까 어때요? 상당히 멀어 보이죠. 예. 상당히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이제 펼쳐질 것들, 이제 배드 케이스랑 진짜 월스트 케이스랑 진짜 최고의 베스트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나쁜 거부터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 그냥 라이브 방송이다 생각하고 녹화를 하는 거니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악의 케이스는 그거죠. 예. 자, 11월 뭐 중간 선거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진다. 예를 들면 해결되지 않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한 번 더 튄다. 이런 것들. 자, 지금 유가가 상당히 보호는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튈 조짐도 충분하다는 거죠. 감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에 이기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자, 요거 잠깐 현재 유가 캡처를 한번 하면 예. 자, 요렇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 추세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내려박는 추세. 그죠?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죠. 물론 요것도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습니다. 유가도. 예. 근데 지금 정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거주 비용 이런 걸 떠나서 유가가 제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강제적으로라도 유가를 좀 해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변수도 있죠. 이런 변수와 혹시나는 푸틴의 나쁜 마음, 혹시나 핵이라는 뭐 단추를 실수로라도 눌렀다. 자존심에 이런 것들. 이건 최악의 가정이죠. 그리고 11월도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진정 기미가 안 보인다. 혹은 오른다. 자, 뭐 사실 여기서 오른 것도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아까 표를 다시 보면 자, CPI가 뭐라고요, 그죠? 근데 0.1 내리나 안 내리나 사실 지금 자, 이 상태는 엉망인 거예요, 어차피. 9.1은 최악이었고요, 그죠? 이거를 또 진정기미라고 안 하기도 그렇고 진정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죠? 연준이 원하는 물가 상승률은 2%대인데 이거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철회하겠어요? 금리 인상으로 했더니 별로 인플레이션이 안 되네요. 그럼 2%씩 올릴까? 이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럼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다시 마이너스로 할게요. 인하할게요. 이러고 그럼 증시가 환호해서 오를까요?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고금리에 대한 그런 공포감은 녹아내려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끌고 나가는 힘, 그러니까 즉 추가 상승의 명분이 자꾸 떨어지면 한 번 더 휘청일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월스트 케이스고 베스트 케이스는 그거죠. 늘 그랬던 것처럼, 그죠? 예전에 큰 사건들 9.11 저는 뭐 다 그때 9.11 때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뭐 모건 스탠리 사건, 모기지론 2008년이었죠. 그리고 뭐 그리스 사태, 브렉시트 이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처럼 출렁이던 그런 자리들. 자, 요런데 요 앞전 여기 그죠? 요런데 코로나 그리고 지금의 금리 인상 사태들 이런 걸 따지고 보면 항상 일정 가장 공포 지역이고 왜 지금 반등을 할까?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거 일단 포인트로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대형주가 먼저 끌고 나가야 됩니다. 나 동전주 있는데요. 그럼 내 건 안 올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올라요. 동전주도 나중에 오르는데 일단 대형주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를 뒤바꿔야 됩니다. 자, 외인들이 선물 매수 그냥 와르륵 때려서 일단 이런 거 다 때려 올려야죠. 그죠? 시총 상위부터 때려 올리고
그리고 빠졌던 애들 있지. 지금 네이버 같은 애들. 어디 갔죠? 네이버. 예. 자, 이런 애들. 그죠? 예. 자, 뭐 카카 오늘 보면 반등하지만 이런 애들 좀 올려줘야 돼요. 이런 상징성이 뭐가 있냐면, 뭐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성장주 가치주들 얘네들도 따라 올릴 수 있다는 거. 근데 마침 얘들은 성장주지만 시총 상위주죠. 이런 애들이 좀 발벗고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셀트리온 반등도 오늘 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쉴 수는 또 없죠. 좀 뜸할 수는 있어도 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미 코스닥을 지배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도 없는 이런 흐름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에코프로비엠이랑 요새 들쭉날쭉하죠. 어제는 에코프로비엠이 또 시총 1위였다가 뭐 들쭉날쭉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제 무너졌던 게임주들 다시 반등이 나오죠. 물론 라이온하트 철회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게임주들도 섹터로서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분위기가 일단 이어져야 연쇄 효과로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테마들도. 자, 생각보다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내리는 건 희망적으로 내려요. 설마 하면서 내리지만 올라갈 땐 또 순식간에 올라가죠. 자, 그런 면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정리를 해드렸고요. 연말까지 제가 바라는 증시의 숫자는 저는 일단 요기 돌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박스예요, 박스. 일정 지역 갔다가 밀리고. 왜냐면 이만큼 튀어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뛰어요. 그러면 또 그동안 짧게 했던 외인들, 기관들도 대거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얘기죠. 대형주부터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면 얘도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2,500까지만 나와도 12월 말까지 이거 못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2,500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자, 우여곡절이 앞으로 많을 텐데 잘 헤쳐나가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오늘 반등에 기뻐하기보다는 상당히 또 조심스럽게 시장 운용하면서 그리고 또 원칙 지키면서 또 기다릴 건 또 기다려야 되고 고통의 순간은 또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이 힘든 날이 뭐냐면요. 어제 정말 공포로 손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지금 힘들죠. 그럼 이런 구조가 돼요. 이런 장에서는 내리면 손절하고 오르면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손실을 내고 오를 때 따라가면 또 그 다음 날은 손실이 되죠.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량주들이라기보다는 시총 상위주들. 왜냐하면 시총 상위도 우량하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량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지션을 먼저 자리를 잘 잡아놓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은 이제 CPI 이런 거보다는 정말 그림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들이 어떤 빌미로 어떤 이치로 끌고 나가는지. 악재가 나오면 때려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정말 호재가 나오면 고가에서는 어김없이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매일 아침 새벽에 또 계속 이런 얘기 해드리지만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약간의 제가 서머리를 좀 했어요. 문제점들과. 자, 연말 랠리는 저는 가능성을 있게 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포지션이라는 거 결국. 자,
뭐 남은 시간 또 계속 성토하시고 톡방에서 계속 리딩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